이번 시간에는 투자 활용, 무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무형자산의 의.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활동에 의해 취득되는 비유동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의 예로는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4가지 권리를 포함하며 국가기관에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사용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라 일정한 채굴 허가구역에서 등록한 광물과 그 구역 내에 매장된 다른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개발비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자산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취득 시점에서 원가로 기록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외부에서 취득했는지 내부적으로 창출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먼저 외부 취득 무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한 경우 취득 원가는 구입 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이 포함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직접 관련 지출의 예로는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전문가 수수료,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출은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 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원가, 관리 원가와 기타 일반 경비 원가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 외부 취득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취득 원가는 구입 가격 100만 원과 소프트웨어 설치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료와 소프트웨어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검사 원가를 합한 112만 원입니다. 여기서 제조 공정 개선에 대한 홍보 원가 4만 원과 제조 공정 개선에 따른 인력 재배치 원가 3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업은 신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할 수도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내부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여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을 말합니다. 연구 단계에서는 무형 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개발이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 전에 연구 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개발 단계는 연구 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6가지 사항, 무형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무형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 무형 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능력, 무형 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그렇지 못하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라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6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내부적으로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출을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개발 단계의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기록한 후 창출한 신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는 개발 관련 무형자산과 구분되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 내부 창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20만 원과 경상연구개발비 14만 원은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비 66만 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도 그 내용 연수에 걸쳐서 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됩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이러한 취득 원가의 배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무형자산의 경우는 상각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중에서 자산의 가치 감소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같이 일정 내용 연수가 지나면 처분 가능한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을 상각하면 매기 상각액을 누적시킨 금액인 상각 누계액을 무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상각액을 해당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기도 합니다. 무형자산의 처분.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취득 원가와 상각 누계액을 모두 장부에서 제거하고, 처분 시점에서 무형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를 무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하여 당기 손이익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처분가액이 장부 금액보다 크면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